자,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용도 변경이 일어나면 반드시 표시 변경도 따라서 일어납니다. 이런 중개를 하게 되면 용도가 안 맞잖아요. 지금 운동시설로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아까운 물건을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죠. 용도를 확인해보고 용도가 안 맞으면 우리가 원하는 용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지고 중개하면 되죠. 지금 이 건 같으면 요렇게는 못 들어가니까 요렇게 용도를 바꿔가지고 중개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오늘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용도 변경. 자, 얼마만큼 중요하냐. 토지 중개 하시는 분들이 지목 변경 중요하죠. 지목. 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목 변경의 달인이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상가에서는 바로 용도 변경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우선 용도 변경이 뭘까? 이거부터 가볼까요? 말 그대로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용도 변경, 우리가 흔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용도 변경. 자,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근데 용도 변경 절차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용도 변경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허가 절차를, 어떤 때 신고 절차를, 어떤 때 신청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먼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고 부르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들어가 볼까요? 자, A가 이 업종으로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 상가의 직원으로 건축물 대장을 제가 발급을 받아볼 건데, 우리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건축물 대장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층수가 나옵니다. 왼쪽에 1층이면 1, 2층이면 2, 그 다음에 요 안쪽에 건축물의 용도가 나와요. 얘 같으면 2종 근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용도 옆에 갈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세부 업종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 같으면 일반 업종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영업장 면적이 나옵니다. 제곱미터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게 건축물 대장의 표기 방식인데요. 자, 제가 용도 변경을 설명드릴 때는 면적, 층수는 필요 없으니까 이 중간 부분만 적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얘가 건축물 대장 때 보면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돼 있을 거고요. 자, 세부업종은 일반 음식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정상적인 거 맞죠?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자리에 우리가 중개를 합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얘 용도 안 맞죠? 얘는 뭘로 들어가야 돼? 위락시설. 그래서 2종 근생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도장 찍으면 중개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려면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용도 변경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결국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용도 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자, 우리 변화가 생겼는데 2종 근생으로 되어 있던 놈이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니까 건축물 대장에 위락시설로 용도가 바뀌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빨간색의 변화를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고 부르면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 건데, 일반 음식점으로 원래 되어 있던 놈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니까 유흥주점으로 대장상의 표기가 바뀌었죠. 자, 빨간 걸 용도 변경이라 그래요. 그럼 파란색의 변화를 뭐라고 부를까요? 표시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느냐. 자, 우리가 대장에 변화가 생기는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자, 용도 변경이 일어나잖아요. 용도 변경이 일어나면 반드시 표시 변경도 따라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바로 이 케이스죠. 용도 변경이 필요하니까 얘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용도 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표시 변경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이 자리잖아요.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지금은 융주점이 들어간다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용도 변경해야 될까 할 필요 없을까? 노래 연장이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요. 용도 변경해야 된다 필요 없다. 얘 이종 근생 붙박이 맞죠? 얘는 어디로 들어와라? 이종 근생 붙박이. 그러니까 용도가 맞잖아요. 그 용도 바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요대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노래 연장으로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꿀 필요 없다니까. 일반 음식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규정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황과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 거예요. 그 요대로 얘가 들어가면 대장은 그냥 요대로 있는 거예요. 요대로. 그 대장상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뭘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그 현황과 대장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현황과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를 좀 정리해 두시고요.